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는 거죠. 지금 아마 날짜가요, 제가 알기로는 340한 7일 남았을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날짜가. 내년 이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시험 끝나는 순간까지 시험에 대한 불안감 갖지 마세요. 이번에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몰라요. 뭐 공식적인 발표 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최연소 합격자가 마산 지역의 중학교 2학년이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 한 10년 전에 구리 지역의 중학교 2학년이 합격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럼 아마도 지금 전국적으로 70대 이후에 70 이후의 연령을 가지신 분 중에서도 누군가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10대와 70대가 같이 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무슨 난이도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사치스러운 얘기를 아니겠습니까, 실은? 불안감 갖지 마세요. 10대부터 70대 같이 보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감 가지시고, 그리고 강의 시간을 통해서 시험에 맞는 내용이 전달이 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하겠죠? 다를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합격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속으로. 근데요, 저는 그게 목표의 타겟으로서는 틀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틀린 줄 아십니까? 합격은 누구라도 하는 겁니다. 올해 안 되면은 내년에, 내년에 안 되면은 내후년에, 내후년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버티면 언젠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 원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금년이라 썼던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시험 대비용 강의가 진행돼서 그래요. 2016년 기준입니다. 2017년 수석 원하시는 거 아니라면서요. 2016년 꼴등이라도 좋으니 합격만 하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중개사 과목 6과목의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걸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내용을 시험 보겠다?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무시고 식사하는 시간 빼놓고는 매일같이 공부만 하셔야 돼. 검은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그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은 이제 슬럼프 형태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오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 이것만을 생각하시더라고, 이것만을. 그런데 목표를 여기다가 한번 뒀고 와요, 타겟을. 방점을 여기다가 좀 찍어보라고. 겨우 1년이란 짧은 기간에 책의 내용도 다 숙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서 시험을 보는데 어디 그렇게 슬럼프라는 호사스러운 단어를 사용하겠어요? 힘들다 하지 마세요.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 바로 그런 부분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방점을 찍게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갈 수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만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오늘 첫 시간 여러분의 꼭 제가 오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시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시험이라는 제도는 참 그래요. 어떤 말씀이냐? 합격과 불합격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보통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 충실했다. 그러면 서로 결과가 나빠도 뭐 나름대로 만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중개사 시험도 그럴 수는 있어요. 과정에 충실했고 최종적인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뭐 배웠던 것 자체가 도망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격증 제도에서는 합격만이 모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컨닝을 해서라도 합격하세요. 불합격에 가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진정한 실력을 있는 사람들만 뽑는 시험이라면 저도 당연히 그 과정이라는 걸 저도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결코 실력자 뽑는 시험 아닙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이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만의 판단을 받는 것이지 내 실력이 있다 없다는 절대 평가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잡수시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시고 계시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마음만 스스로 통제 잘 하시고 하루하루 5분이 됐든 2시간, 10시간이 됐든 간에 충실하게 공부만 하신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수험생들의 시험 결과는 딱 하나 공통적인 요소는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사회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개근상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학교로 비유를 들어본다면 개근상 받을 수 있게끔 강의를 들으신 분은 100이면 100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강의가 시작되어 있으니 끝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강의에 매진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1년이란 기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의 충분한 여유 시간이다. 충분한 시간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겸해서를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거 없어요, 세상에. 하면 됩니다. 도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두려움도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고비를 넘어갈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싶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강의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것 욕심내지 마세요.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의 절반만 하셔도 아주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강의라는 게요, 여러분이 딱 60점 맞게끔 그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의 예를 들어 절반만을 나름대로 소화를 하셨다. 그럼 반드시 커트라인 점수라는 과락 커트라인 말고요. 그게 우리가 과락 얘기합니까 지금. 과락은 다 넘어갔죠 당연히. 6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내년 가을에는 뭐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단풍놀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